안녕하세요. 저는 요가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젊었을 때 몸이 너무 뻣뻣하고 근력이 없어서 시작했던 요가. 그런데 그때부터 요가에 푹 빠졌고 결국 요가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요가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제 요가학원을 연 지도 8년 차. 큰 규모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다니시는 회원님들도 많고 안정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같은 건물 1층에 골프용품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샵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골프 관련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남편은 골프를 오래 했고 다른 운동도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 체격도 좋고 까무잡잡한 피부가 건강해 보여서 주변에선 남자답고 멋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골프 선수를 하다가 접었다고 하는데요. 미련이 많이 남은 남편을 위해 시부모님이 골프샵을 차려준 것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평생교육원 교수세요. 시댁도 풍족한 편이어서 금전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없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영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임신 소식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남편보다 3살이 많고 30대 후반에 결혼을 한 거라서 어머님은 초반에 반대가 많으셨어요. 내 아들이 뭐가 빠져서 나이도 적지 않은 연상하고 결혼하느냐고요. 20대의 파릇파릇하고 예쁜 아가씨들도 많은데 곧 마흔을 바라보는 데다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제가 탐탁치 않으신 거죠. 나이가 많으면 임신도 어렵지 않냐고요. 저도 저 싫다는 시부모님 붙잡고 매달릴 생각은 없었어요. 아쉬울 거 없고 결혼도 남편이 워낙 저 좋다고 매달리며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했는데 남편은 저 아니면 결혼 평생 안 할 거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사실 임신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신혼생활도 즐기고 싶고요. 어머님은 언제 아기 가질 거냐고 저만 보면 닥달했는데 저는 그냥 준비할게요 하면서 굳이 급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임신이 될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식습관에 요가까지 오래 했으니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슬 임신 준비를 하려고 병원에 가니 제가 자궁 내막증이라는 겁니다. 처음 초음파로 확인했을 때 혹이 3cm였고 일단 지켜보자고 해서 6개월 뒤에 가보니 5cm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는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난리가 났죠.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반대한 거야. 그렇게 수술하면 애는 어떻게 생겨? 곧 수술해야 하는 며느리 걱정은 하나도 없으시고 오로지 임신 안 되는 것만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혹대고 경과 좋으면 임신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오히려 자궁안이 깨끗해져서 임신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펄쩍 뛰시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네가 들어와서 대 끊기게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밭이 좋아야 임신이 잘 되는데 그렇게 홍나고 수술까지 하면 애가 들어서겠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고 남편은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신 듯 했어요. 진짜 서럽더라고요.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가요? 결혼도 자기 아들이 매달려서 한 거잖아요. 저는 내 몸 아픈데도 시부모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수술을 마쳤고 수술이 잘 돼서 임신 기능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다만 재발률이 높으니 약 먹으면서 관리는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임신 기능에 문제가 없다 해도 어머님은 여전히 불만이 많으셨고 저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어차피 남편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니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 뒤에서 벌어지고 있더군요. 저희 요가원에는 새로 들어온 지 1년 정도 된 요가 강사가 있었어요. 이름은 김나연이고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싹싹하고 실력도 좋은 강사였죠. 다만 워낙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남자친구도 자주 바뀌어서 회원님들 사이에서 말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밤에 술 취해서 이 근방을 남자랑 다니는데 볼 때마다 다른 남자 같다면서 몇몇 회원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회원님들에게 그건 나연쌤의 개인 사생활이고 내가 터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학원 안에 있을 땐 성실하고 본업에 피해 끼치는 사람은 아니니 이해 부탁드린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직장 대표라고 해도 사생활까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자격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요가원 오픈 멤버로 제일 오래 일하신 주희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나연쌤 너무 1층 사장님하고 가깝게 지낸다고요. 1층 사장님은 저희 남편을 말합니다. 저희 남편은 같은 건물이다 보니 종종 놀러오고 간식이나 커피를 사들고 방문할 때도 많아요. 어쩔 땐 회식도 같이 가고요. 그렇다 보니 강사쌤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는데 유독 나연쌤하고 친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둘 다 워낙 활발하니까 그렇죠 뭐. 아니, 근데 좀 심한 것 같아서요. 어떻게요? 원래도 1층 사장님 오시면 나연쌤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스킨십 많이 하거든요. 툭툭 치면서 농담도 엄청 하고. 그래서 나연쌤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니까 했는데 원장님 얼마 전에 수술하고 2주 정도 안 나오셨잖아요. 회복한다고. 그랬죠. 그때 1층 사장님이 여기 얼마나 자주 온 줄 아세요? 그래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제 요가원은 당연히 제가 있기 때문에 놀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지도 않은 이곳에 왜 왔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와서 나연쌤하고 막 무슨 얘기하고 장난치고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나연쌤하고 무슨 사이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릴 건데 보고 있기 좀 그래서요. 저는 주희쌤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기야, 자기 요가원이면 내 요가원이나 다름없잖아. 내가 자기 없을 때 간 건 직원 관리차 간 거야. 대표가 자리를 비웠으니까 나라도 가서 관리를 해야지. 주희쌤이 다 봐주기로 했는데 굳이 자기가 왜? 주희쌤이 거기 주인이야? 그냥 직원 아니야. 자기가 잘 모르나 본데 어느 영업장이든 대표가 자리 비우잖아? 금방 개판된다? 그래서 내가 올라간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볼 일이야? 아니야. 근데 나연쌤하고 많이 친해? 나연쌤? 응. 주희쌤이 그래? 내가 나연쌤하고 친하다고? 응. 좀 가까워 보인다던데? 아휴, 주희쌤도 참 사람이 방정 맞아 보면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지 무슨. 주희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라 그래. 뺨 맞을 일 있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도 아무렇지 않아 하니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워낙 남편은 사람을 좋아하고 스스럼 없이 잘 친해지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죠.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식 시간에 강사쌤들과 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나연쌤이 자기가 어젯밤에 차 사고가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디서? 세무서 쪽 사거리요. 좌회전하려고 1차선에서 도는데 2차선에 있는 개념 없는 인간이 지도 좌회전하는 거예요. 거기는 직진 차선인데.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괜찮아? 차는 좀 부서져서 바로 수리 갔고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늘 수업 끝나고 병원 가보려고요. 근데 너무 놀란 거 있죠? 게다가 그렇게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나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 불렀어? 보험사 전화번호도 못 찾겠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남친 불렀어요. 아, 그래? 해결은 잘 됐고? 네, 남친이 저 달래주고 보험사도 알아서 불렀어요. 그쪽 과실이라서 일단 차 수리하고 치료받는 건 다 그쪽으로 청구하면 된대요. 저는 그 대화를 가만히 듣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나연쌤이 사고가 났다는 바로 어제 저녁 남편이 난데없이 약속이 생겼다며 나갔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 전 주희쌤 말을 들어서인지 뭔지 모를 찝찝함이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라면 저번에 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 제가 물었어요. 얼마 전에도 한 남자가 요가원 앞에서 나연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연쌤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네,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직감을 느낀 저는 그날 저녁 남편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를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살펴봤죠. 그런데 정말 어젯밤 남편은 차에 급하게 올라타더니 세무서가 있는 사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차를 대더라고요. 저는 초조하게 그 메모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뒤 남편과 여자가 함께 다시 차에 올라타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도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야.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자기 생각밖에 안 나는 거 있지? 도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당연하지. 집엔 뭐라고 했어? 잠깐 친구 앞에 왔다고. 나 너무 놀라서 가슴이 아직도 뛰어. 진짜? 내가 확인해봐? 뭐야, 변태.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쉬운데 데이트라도 하고 가야 되나? 됐어. 늦으면 괜히 오해 사잖아. 그래. 그나저나 요샌 잘 못 봐서 아쉽다. 그러게. 저번처럼 대표님 아파서 안 나오면 자주 볼 수 있는데. 조만간 바다라도 보러 갈까? 그러면서 낄낄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 목소리. 제가 설마 했던 그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나연쌤이요. 두 사람 정말 바람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와이프 직장의 직원하고 바람을 피나요? 이건 배신 이전의 기만이고 저를 개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연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직장 대표 남편과 놀아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한다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 두 것들 정말 씹어먹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방으로 쫓아가 자고 있던 남편 뺨을 날렸고 남편은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짓이야? 야, 너 김나연이랑 바람 폈네? 제 말에 남편은 놀라더니 일단 잡아뗐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알고 하는 소리야. 너 어제 걔 사고 난 거 네가 가서 처리해줬더라? 남편은 제 말에 눈알을 굴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니 당신 학원 직원이니까 개소리 좀 하지 마. 다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내 학원 직원인데 네가 왜 가는데? 언제부터야? 바른 대로 말해.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하더군요. 5개월 정도 됐어.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5개월? 걔가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5개월이나 됐다고? 아주 서로 보자마자 불륜질 하고 싶었나 보네. 둘 다 제대로 눈 맞았어. 자기야, 그런 건 아니고. 됐고, 이혼해. 무슨 이혼이야? 아니,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이랬니? 나 이거 증거로 소송 걸 거고 너랑은 끝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뒤늦게 결심했던 결혼. 그 대가가 이런 배신이라니 정말 가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이혼하겠다는 말은 정말이었어요. 애초에 남편 하나 믿었는데 그 남편이 대놓고 배신을 때렸으니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이혼이었죠. 아쉬울 것도 발목 붙잡힐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것들이 차에 타서 희희낙낙하고 제가 그걸 들은 순간 우리 부부는 끝난 거라고 이미 마음 먹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요가원으로 가 나연쌤을 불렀습니다. 길게 말 안 할게요.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오늘 수업은 내가 회원님들에게 설명하고 대체할 테니까 당장 짐 챙겨서 나가요. 그리고 이쪽에서 같은 일 구하긴 어려울 거야. 내가 너 발 못 붙이게 할 거니까. 상간소장 갈 테니까 위자료 준비하고. 나연쌤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고요. 울어야 될 게 누군데 지가 우는지, 뭐가 억울하고 슬퍼서 우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앞에서 더러운 눈물 흘리지 말고 꺼지라고 말했죠. 나연쌤은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속이 들끓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 다 남일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보니 말도 못하게 비참하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요. 며칠 뒤의 시부모님의 호출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있고부터 집에 안 들어왔었는데 시부모님 집에 가서 지낸 모양이더라고요. 남편한테 모든 얘기를 다 들은 것 같은 시부모님은 저에게 사과는커녕 도리어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준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네, 어머님 잘난 아들이 제 요가원 직원하고 바람났네요. 그게 왜 꼭 석준이만의 잘못이겠니? 어머님은 뻔뻔한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석준 씨가 바람을 폈는데 제 잘못인가요? 아니다. 이혼한다며? 그래, 이혼해라.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조건 이혼하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게 나오니 정말 기막혔습니다. 어머님, 이혼은 하긴 할 건데 뭐가 당당하셔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세요? 어머님 아들이 바람 폈다고요. 나는 애초에 너네가 아닌 것 같았어. 언젠가 헤어질 줄 알았거든. 서로 인연 아니야. 차라리 잘 됐어. 헤어져. 그리고 뭐 상간소송? 그거 한다며? 하지 마. 제 맘이에요. 어머님이 뭔데요? 돈은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거 피말리는 거다. 네가 지금은 홧김에 소송이니 뭐니 하지만 그거 쉬운 것도 아니고 너도 힘들어. 차라리 우리가 네 앞으로 섭섭치 않게 돈은 챙겨줄 테니까 그냥 좋게 끝내. 돈이면 단가요? 저도 돈 있어요. 누가 뭐라니? 좀 현명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어차피 끝났고 너도 이혼하겠다고 했으면 차라리 돈이라도 제대로 받고 끝내면 되지 않겠어? 만약 소송으로 가면 우리도 제대로 준비할 거다. 저는 정말 분노가 치솟았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남편도 정말 열받더라고요. 얼마 주시게요? 한 20억 정도 주실 거예요? 예, 계산 똑바로 해. 3년 꼴랑 살아놓고 20억은 무슨. 그럼 됐어요, 저도. 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럼 그러던지. 이혼이고 상간소송이고 그 집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입씨름하기도 싫어서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말 더 환장할 일은요. 알고 보니 나연쌤 임신한 거더라고요. 남편하고 집에 와서 심하게 싸우다가 남편이 말했거든요. 근데 내 새끼 임신했다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좀 알아줘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어머님이 이혼을 쌍수 들고 환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이혼시키고 손주 임신했다는 새며느리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 집안에서 남이었어요. 제가 받을 상처, 괴로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싸우기도 지쳐서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좋겠네.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좋다기보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다 이거지. 참 이상하다. 잘못은 당신이랑 그 여자가 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야 돼? 정작 당신하고 그 여자는 너무 행복해 보이네. 어머님까지. 미안해. 나도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작정하고 바람 펴놓고 뭐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됐어. 최대한 빨리 이혼하자.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안 먹던 술까지 며칠이나 마셨습니다. 바람 핀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하고 그걸 시댁에선 쌍수 들고 환영하는 꼴이라니요. 한마디로 저만 빠져주면 되는 것이었죠. 애초에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어쩌겠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 저는 며칠 동안 기나긴 생각 끝에 어차피 깨질 거 돈이나 왕창 받고 깨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인맥도 좋아서 제가 소송을 걸면 자기들도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제가 소송까지 지게 되면 억울해서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소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패소했을 때 그 정신적인 뒷감당을 제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돈이라도 준다고 할 때 그거 받고 저 도라이 같은 집구석에서 빠져나오자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전했고 남편도 어머님께 그렇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참하고 마음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요가원은 꾸역꾸역 나갔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회원님들과 소통하며 운동에 집중하면 그런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댁과 합의한 금액으로 얘기를 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요가원 마감을 하고 나가려는데 웬 남자가 앞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아, 저기 혹시 김나연 씨 있나요? 저는 미간을 확 찌푸렸습니다. 이미 2달도 전에 그만둔 여자를 왜 찾나 싶어서요. 그만뒀어요. 못 들었어요? 그만뒀다고요? 누구신데요? 그렇게 묻고 보니 그 남자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씩 데리러 왔던 김나연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더군요. 혹시 김나연 쌤 남자친구? 예. 저는 속으로 남자친구도 있다면서 내 남편과 바람 폈구나. 얘 진짜 보통 아니구나 생각했죠. 어쨌든 여긴 없어요. 이쪽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기 혹시 어떻게 연락 닿을 방법 없을까요? 저는 몰라요. 왜 그러시는데요? 실은 저 나연이랑 헤어졌거든요. 근데요. 제가 잘못해서 헤어진 건 맞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되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다 큰 성인인데 헤어졌다고 뭐 어떻게 되나요? 어련히 알아서 잘 살지. 가보세요 그럼. 저는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임신했거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책임질 상황이 아니라서 그걸로 좀 싸웠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 아기란 말이에요? 제 말에 그 남자도 황당하게 보더라고요. 당연히 제 아기죠. 제가 남자친구인데요. 확실해요? 아, 당연하죠. 언제 임신된 건지도 나연이가 얘기했거든요. 그날 술 먹고. 아,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 애기 낳자고 말했는데 저는 좀 그래서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고 그걸로 대판 싸웠어요. 그러고 나연이는 잠수 탔고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저도 한동안 쌩까고 지냈는데 막상 그렇게 헤어지고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나연이한테 아기 낳자고 우리 결혼도 하자고 말하려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미칠 것 같고 나쁜 생각한 건 아닌가 싶고 벌써 아기 지운 건 아닌가 싶고요. 저 이제라도 나연이랑 애기 키우고 싶거든요. 근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저 남자는 낳기 싫다고 하니 제 남편 아기라고 속인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대담하고 그 뻔뻔함이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소식을 알게 되면 알려준다고 하고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죠. 남자는 꼭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정신없이 집으로 왔어요. 가만히 소파에 앉아 생각하는데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헛웃음만 계속 나더군요. 진짜 미친년 아닌가 싶고요. 임신 타령 노래 부르던 시부모와 뻔뻔하게 바람피고도 어쩔 수 없다던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이 새낀 줄은 꿈에도 모를 시댁 식구들 얼굴을 떠올리니 왠지 너무 고소하고 속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저는 가뿐한 마음으로 숙려 기간을 보냈고 1개월이 지나 협의 이혼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받자마자 이혼 신고까지 해서 이혼 마무리를 했죠. 제가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깽판 부리는 거 없이 착실하게 이혼해주니 어머님은 그래도 마무리가 좋아서 다행이라며 저에게 약속한 돈을 보내주셨어요. 이혼 신고 때 남편과 어머님이 같이 왔더군요. 신고 마무리 후 나서는데 어머님이 불쑥 그러더군요. 어쨌든 너도 고생 많았다. 두 사람 인연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너도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나서 잘 살길 바래. 아니요. 무서워서 이제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살려고요. 그래, 뭐 알아서 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어쨌든 잘 살아. 네.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몸조리 잘해야겠네요. 이렇게 대가 귀한 집 손주인데.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니? 신경 꺼라.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애기 태어나면 사진이라도 보내줘. 궁금하니까. 그래. 그리고 자기한텐 정말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우린 인연이 아니었는데 뭐. 가볼게. 저는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편 카톡 프로필 사진이 태어난 아이 사진으로 바뀌었을 때였어요. 남자아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선물 하나를 마련했죠. 저는 전에 받았던 연락처로 김나연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세요? 혹시 기억나요? 김나연이 일했던 요가원 대표예요. 몇 개월 전에 저 찾아왔었죠? 네? 아, 네. 근데 어쩐 일로 연락을? 그때 나연 씨 근황 알게 되면 꼭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네. 번호도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고 하고 완전 잠수 탔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네. 아기 낳았더라고요. 예? 정말요? 남자는 정말 놀라더군요. 어딨어요, 지금? 저도 김나연 바뀐 번호는 모르고요. 대신 김나연을 보살펴주고 있는 곳은 알거든요.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남자는 요가원을 찾아왔고 제 차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관련해서 전해줄 게 있다고 전화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시댁 앞에 차를 대니 남자는 벙찐 얼굴이더라고요. 여기가 어딘가요? 김나연이 지내는 곳이요, 아기랑. 그렇게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웬 남자도 같이 들어오니 시부모님이 몹시 놀라더라고요. 너 여긴 어쩐 일이니? 그리고 옆엔 누구야? 석준 씨한테 말 못 들으셨어요? 제가 뭐 전해줄 게 있다고 했는데. 전해줄 게 있으면 밖에서 만날 일이지. 이제 남남인데 무슨 집안까지 맘대로 들어와. 이게 무슨 경우니? 그리고 옆에 저 남자는 누군데? 설마 너 남자 생겼니? 그러고 있으니 전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기다리지 왜 들어왔어? 근데 누구야 옆에? 쟤 남자 생겼나 봐 그새. 다시는 남자 안 만난다고 그럴 땐 언제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친 아니고요. 김나연 씨 남친이요. 정확히 말하면 김나연 씨 아기 생부되는 사람이요. 제 말에 정말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 그 남자는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기 어디예요? 나연이는 어딨고요? 저 방에 있나 봐요. 남자는 그 방으로 가려더군요.
전 남편은 그 남자를 막아서고요. 당신 누군데? 그러는 당신은 누구신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기 생부라니. 말 그대로요. 김나연이 낳은 아기 생부요. 남편이랑 바람필 때 이미 만나고 있던 남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기도 이분 아기고요. 하도 애타게 아기 엄마랑 아기 찾으시길래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제 말에 그 남자도 놀라 묻더군요. 바람이요? 나연이가요? 그렇게 소란이 생기니 방에서 김나연이 나왔고 자기 남친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나연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여길 어떻게... 요가원까지 찾아오셨더라고. 너랑 애기 찾으려고. 너무 안타까워서 모셔왔어. 알아서 잘 얘기해봐. 네? 어머님은 제 말에 김나연에게 달려가 팔을 잡더라고요. 너 이게 무슨 소리야? 저 남자 얘기라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 남자 모르는 남자예요. 대표님이 지어낸 거예요.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를 모른다고? 누구세요? 야, 우리 애기 어딨어? 무슨 우리 애기요.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내가 애 안 낳는다고 해서 나랑 헤어지고 저 남자애라고 속인 거야? 왜 그랬어? 남자의 말에 전 남편도 눈이 뒤집혔고 김나연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뒤로 쓰러지시려고 하고 아버님은 이게 다 뭔 소리냐며 펄쩍 뛰시고요. 저는 그 꼴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뭐 밭이 좋아야 임신이 잘 된다고요? 근데 밭이 좋으면 뭐해요? 씨가 남편 게 아닌데. 어쨌든 알아서 잘들 해결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 한 채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속 시원하던지요. 남편이 프로필 사진에 해놓았던 아기 사진은 그날 저녁으로 당장 내려갔어요. 아마 친자 확인 검사부터 하겠죠. 그 후에 어떻게 된 건지 못 들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는 그 후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와 제 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저한테 막말하고 상처 주니 이렇게 되갚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편, 본인이 저를 배신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으니 본인이 당한 배신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꿋꿋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남 배신하고 쿵짝 잘 맞는 남편놈과 김나연 그 여자, 천생연분 같은데 남의 아기 키우면서 오손도손 백년해로 하길 바라고요.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